예. 우리 김남희 변호사님하고 박정수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남희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신 거, 복지 분야 내에서 우선순위, 뭐가 부족한지, 이런 건 참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체로 놓고 보면은 예산 규모를 정하는데 제일 먼저 생각했는 게 적자 재정, 재정 수지 적자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 하는 것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느 경우에도 적자 규모를 금년도 어려웠을 때 추경보다는 늘려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한 것이 GDP 대비 금년 추경과 똑같은 마이너스 1.8%. 그렇게 이제 한계를 쳐놓으니까 지출의 규모 증가율이 4.6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4.6 늘어나는 재원이 15조 7천억입니다. 그런데 복지 부분은 전체가 4.6인데 8.7%로 증가시켰고, 또 늘어난 재원의 15조 7천 중에 8조 5천억, 54%를 복지에 배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은 저는 단연코 복지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절대로 경제 활성화, 법 쪽은 경제 활성화 쪽에 법이 많이 나가 있어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마이너스 1.7%, SOC 마이너스 4.3%, 농업 2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김남희 변호사님께서 예산 편성하는 경제부총리다 하면 이게 복지에 인색했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우선 저는 예산 편성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제 관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복지 내에서, 그죠? 네, 부분 제가 내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바운더리를 쳐놓고 우리 내년에 쓸 돈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복지를 이만큼 최대한 열심히 했어라고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저희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국가를 내세워서 당선됐고 주요 핵심 공약을 내세웠다면 그것에 맞는 세입 세출 구조를 짜서 그것에 맞는 예산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다는 측면에서 예산안을 비판했습니다. 예. 공약은 보면은 우리 박정수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은 과거 대통령께서 공약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공통적인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님이나 노무현 대통령님, 이명박 대통령 공약을 뭘로 바꾸느냐 하면은 당선되신 이후에 국정과제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내용이 이제 훑어져지고, 그 다음에 이행 연도가 연기가 됩니다. 이렇게 큰 조정이 되면서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약 이행률은 30%에 채 못 되는 게 현상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국정과제로 조정을 해야 될 공약을 공약 가격으로 더 촘촘하게 해가지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게 얼건매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박정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 아마 그거는 그 대통령 본인의 어떤 그 철학하고도 상관이 있을 텐데요. 굉장히 그 신뢰를 강조하고, 저는 또 그것 때문에 뭐 세종시 이러한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러한 공약 가계부가 나름대로는 촘촘하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러나 그래서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초 공약 내용을 놓고 마지막에 타율로 보면은 박근혜 선수가 가장 그 타율로 보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복지를 늘리기는 늘려야 되는데, 재정 수지를 걱정하면서 복지를 늘리자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뭐 법인세를 늘려라, 뭐든 늘려라 하는데, 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박사님들 한번 좀 봐주십시오. 복지하고 정세하고 여론조사 해보니까 정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느냐 하는 질문에 한국경제에서 전문가 177명,
그 외에는 전부 다 국민들 1000명 기준으로 했는데 불가능하다 92%, 한길 리서치는 불가능하다 69%, TNS는 불가능하다 51%. 그런데 그러면은 복지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금 늘려야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글로벌 리서치는 아니다. 복지를 줄여야 된다. 74%. RNR에서는 증세는 반대한다. 60%. 리얼미터는 공약 축소하더라도 증세는 반대한다. 45. 이해해야 된다. 41%. 이렇게 지금 국민들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의견을 주시는데 여기서 모아야 되는 우리 행정부에서 나와시는 두 분이나 여야 간사나 예산을 짜내야 되거든요. 이게 참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약에 기본적으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지하경제 양성화하고 조세 감면 뭐 했던 거 축소하고 먼저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은 국민적 합의를 얻어서 증세 논의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한다고 하면은 박정수 교수님 네. 소득세를 해야 돼요, 법인세를 해야 돼요. 뭐 국제 비교할 거 없이 그냥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그 회사에 부과를 해야 돼요. 거기 그 배당하고 월급 받는 돈에 소득세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겉하고 속은 다른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법인세는 이것이 아까 우리 심상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법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허상이거든요. 누군가는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데이터에서도 봤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세금을 지금 더 올려야 될 영역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법인세는 감면의 조정을 통해 가지고 대기업의 부담이 지금 실효 부담이 적은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인소득세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증세 여력이 좀 있지 않은가. 물론 부가가치세에도 증세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어떤 통일이라든지 이러한 미래를 대비해서 좀 유보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내현 의원님. 예, 하겠습니다. 다음 정관은 임내현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